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주말간에 전국에서 탄핵 관련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열린 집회가 좀 눈에 띄는데요. 또 국회 특조위원들이 내란 당시에 12월 3일이죠. 지하 1층을 단전하는 계엄군 모습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그냥 경고용, 그냥 질서 유지용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내란 또 탄핵을 반대하거나 하는 또 집회, 그러니까 누가 계속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지난주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전망해보는 뭔데 이 뉴스 코너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식 질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세계가 난리 아니겠습니까? 또 전 세계부터. 네. 예. 항상 전 세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전 세계 난리예요, 난리. 예. 트럼프 난리입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이죠. 상호 관세를 막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자동차 얘기를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차 얘기하면은 이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문제 딱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부가세 문제 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부가세도 하나의 이 관세를 또 우리가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얘기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걸리는데, 다만 이제 부가세보다는 아마도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뭐 크게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는 종전을 하려고 협상을 러시아랑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좋게 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미군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하려면 히토리오 채굴권 50%를 내놔라,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뜯어갈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태세예요. 그 전 세계가 다 걱정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뉴스를 했느냐? 문영배 재판관이 카페에서 무슨 뭐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가짜 뉴스네. 다 가짜 뉴스죠. 그렇게 해갖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당은 이제 미안하다 네. 그랬고, 그다음에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뭐 거짓말을 했네 만에 이 입씨름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어제 어떡할 거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걱정됩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뉴스 같지 않은 뉴스로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호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무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네. 자기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뭘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도 뉴스를 안 가지고 되죠. 그걸 괴롭히려고 그러고. 근데 그걸 또 일부도 믿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걸 가세하고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불복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이번 주에 이제 그러면은 또 윤석열 이 탄핵 심판 두 번 추가 변론기일 잡아준 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8일, 20일. 거의 이게 마지막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일부 언론 표현 보면은 거의 구분능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 자, 이 상황 그대로 둘 윤석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형사재판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20일 날. 네. 그래가지고 이 형사재판 관련돼서 이 공판 준비 기일이 잡힌 게 있고, 구속 취소를 지금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신문기일도 같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 같이 하려면 20일을 미뤄줘야 됩니다. 다른 날짜로 네.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형사재판이 같이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탄핵 심판은 뭐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종료될 것 같아요. 예, 이번 그렇게 주부터. 뭐 예. 효력은 없을 거다. 음흠. 하지만 계속 잡음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공판 준비 기일에 꼭 가야 됩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갈 필요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준비기일은. 네, 갈 갈 필요 필요 없다. 없습니다. 예. 네. 안 갈 그러나 겁니다. 원래 안 가도 되는데 핑계 대는 거죠. 본인은 꼭 가고 싶다라고 주장하는데 글쎄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정상 공판기일에 열심히 가시면 돼요. 그때 가야 되고요. 그렇죠. 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 그리고 이 이제 변론 기일에 한덕수,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홍장원 전 1차장이 홍장원 전 1차장은 또 증인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또 얘기를 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알겠습니다. 한 주입니다. 자, 지금 뭐 다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주말 전국에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5.18 민주화 운동 현장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좀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한길, 황현필 두 분의 목소리가 지금 보이는데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사 강사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집회 현장에 올라서 이런 강경한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여러모로 유감스러운데 두 분의 처지가 지금 다르죠. 한 분은 정반대 같아요. 그렇죠.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뭐 강의를 하다 말고 느닷없이 이제 자기 유튜브에다가 윤석열 이 탄핵 부당하다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고, 황현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한길 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거냐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고 처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한길 씨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황현필 씨가 나올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참 뭐 누가 먼저 시작했냐 뭐 이런 얘기로 항상 가는 거는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짚을 건 짚고 또 겸허해야 되는 거, 역사 앞에 겸허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맞습니다. 짚을 거면 짚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광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한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한복판, 민주주의의 역사가 서려 있는 그 한복판에서 지금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내란을 지금 하려고 한 그러한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예를 들면은 풀어줘라라든지 네. 석방해주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잘못이 없다든지 윤석열을 탄핵한 게 잘못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집회를 연다는 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에 올라가서 이것을 옹호하는 논리를 유포하는 사람이 한국사 강사라는 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 한국사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 그 광주에서. 근데 이제 이 집회 보도하는 언론을 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광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광주가 두 쪽으로 좀 갈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이 저기 버스 대절하고 뭐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광주 가서 또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광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이랬던 네. 사진이나 이런 것들 쭉 보면은 버스 대절해가지고 네. 외부에서 많이 이제 온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 시민이 뭐 단 한 명도 저 집회에 뭐 이렇게 참가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뭐 참관했겠죠. 그렇죠. 뭐 연단에 올라서 뭐 누구는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광주가 뭐 두 쪽이 낫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광주 민심이 뭐 두 쪽으로 갈라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주도한 데가 세이브 더 코리아라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이 극우 기독교 단체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단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최근에 이 뉴스 흐름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단체가 지금 또 전광훈 목사 쪽하고는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파 쪽이 좀 더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뭐 거의 제가 보니까 이 뉴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의 광화문파가 주도하는 집회는 거의 전광훈 쇼핑몰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기서 거의 전광훈 목사의 많은 이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도를 많이 했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이브 더 코리아가 주최하는 이 여의도파 집회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메시지도 좀 상식적인 것 같아. 지금 언론 이 보수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온건하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갈 것 같냐면은 지난주에 조금 인상 깊게 보셨던 뉴스가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하야론이 있어요. 네. 윤석열 하야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하야를 해주면 지금 보수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지지 않고 좀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대선 캠페인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결단해 주세요. 요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집회를 마치 전광훈하고 좀 결별하고 상식적인 집회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 광주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적인 메시지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고 뭐 등등의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평가하면서 자 지금 보수 세력이 그래도 윤석열 탄핵을 뭐 지금 뭐 이 거부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상식적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윤색을 하는 분위기가 좀 윤색을 있어요. 한다. 그러나 전혀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지적을 해주면서 언론 보도는 그걸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스포츠 중계하듯이 뭐 바라는 건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네. 이런 쪽도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이 우리 재간둥이 박준 변호사 네.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재간둥이 알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내란은 내란인 거예요. 다시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무슨 정치적 쟁점으로 보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고요. 자, 또 좀 중요 증거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란 국조특위위원들이 CCTV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12.3 내란 당시 그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들이 지하 1층 국회 지하 1층에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 저기를 끊었어요 실제로. 이게 밝혀졌는데요. CCTV 영상이 공개됐으니까요. 윤석열 또 거짓말했네요. 그렇죠. 윤석열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경고성 계엄이고 국회를 쉽게 얘기하면은 마비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계엄이 아니고 거기에 군대를 투입한 거는 질서 유지의 목적이고 등등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면은 단전 단수부터 하지 않았겠느냐? 먼저 단전 단수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CCTV로 확인해 보니까 계엄군이 국회 지하로 가가지고 단전을 시도를 하고 단전을 했더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가 끊긴 시간이 한 5분여 정도 된다는 거 지금 아닙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단전을 시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 그리고 이 실제 이 계엄군은 그 실제 그 당시에 들어갔던 그 707 특임단의 그 요원들인 거거든요. 네. 유리창 깨고 들어갔던. 그러면은 시도한 거 아니냐? 국헌 분란의 목적이 있었던 그러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 그러면은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 되는 거죠. 드러났어요. 지금 소방청장 단전 단수 지시 받았다는 거. 이상민도 뭐 쪽지로 봤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도 단전 했잖아요, 지금. 이러면 다 끝난 상황인데 이걸 갖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네요. 각종군 사령관이 임의로 직접 지원차 단전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측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참 곤란한 부분이 네. 탄핵 심판에서 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그 김현태 단장하고 이제 하는 진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김현태 단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네. 실제 들어가 보니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라든지 뭐 이런 지시를 내가 받고 들어갔지만 뭐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는 얘기 안 하고 150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내가 들어갔지만 네.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떡하느냐라고 했더니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해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네. 이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거는 내가 별도의 윗선으로부터 김영현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윤석열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바는 없지만 내가 지시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하거든요. 윤석열 측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거 봐라. 곽종근이 그렇게 얘기하지 지가 한 거 않느냐. 아니냐? 네,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즉 이거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곽종근이 그렇게 진술했다 하더라도 첫째 그 진술이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둘째 곽종근의 지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라인으로 뭐 지시가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리고 셋째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다른 이것 외에 다른 정황 다른 지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특전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단전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러한 정황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항변으로 지금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9차,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8차 변론기일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김봉식 전 경찰 서울경찰청장이죠.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언급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가정사. 그 혹폭풍이 계속 되고 있는데 김건희가 계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들었다고 하는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가정사를 얘기를 하더라. 가정사. 예. 가정사.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가정사.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정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지금 부인 둘- 한 명 있어요. 둘뿐이지 예, 않습니까? 가정이 한 명 있어요. 가정이. 그렇죠. 그러고 뭐 더 이상 거론될 그렇죠. 사람이 없잖아요. 확대를 해보더라도 나머지는 그러네요. 이제 동물들 뿐이지 않습니까? 동물이죠. 굳이 토리 확대해 보더라도. 예. 동물들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뿐인데 그러면 김건희와 연관된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뭔가 국회에서 의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국회 구성을 엎으려고 한 것이다. 즉 지난 총선 결과를 이 부정하려고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추론을 해왔는데 그럼 왜 하필 그것을 이 12월 3일이라는 요 시점에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김건희 특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 요사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12월 3일이라는 시점은 명태균 씨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날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죠. 네. 특히 명태균 씨의 그 이제 핸드폰 이게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만 저는 뭐 미륵폰 이게 이제 어감이 좋아서 황금폰. 네. 뭐 이 네. 미륵폰이 이제 내용이 막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네. 있었던 그러한 시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이 있는 뭔가 파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전에 공개된 게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확인이 일부 되는 바에 의하면 명태균 씨 측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네. 윤석열과 공개된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에 김건희와의 통화 내용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공개되면은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되겠느냐? 김건희 특검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은 당시 무슨 얘기를 한동훈 그렇죠. 대표. 예. 한동훈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과정에 김건희는 연루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에 그렇죠. 김건희랑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주 나누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지만 자주 안 나눠도 문제고요. 나눠도 문제고 안 나누는 하필 그날 문자하는 것도 문제고 또 거기다가 민주당은 노상원 수첩에 김건희, 명태균 다 연결돼 있다라고 밝혔어요. 특히 뭐 노상원 수첩이 좀 충격적인데 500여 명 수거 대상 이렇게 써놓고 삼선 집권 또 후계자 이렇게 대목이 등장합니다. 계엄, 노상원, 김건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죠.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사람을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이 5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끔찍합니다, 진짜로. 예. 그렇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 사람이 고민한 흔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총선 전, 총선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시점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그럼 총선 전부터 이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쭉 갔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마스터 플랜의 어떤 그 기본 초안이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노상원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에 반영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단적으로 지금 이제 군 관계자의 진술을 보면은 계엄 선포 당일에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군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김용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상원아 어쩌냐? 네, 상원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노상원이겠죠. 그렇죠. 예. 김상원이겠습니까? 박상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은 박상원, 계속 상원이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계엄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네. 물어보고 상원이가 김용현의 비선인 거지 않습니까? 비선이죠. 그러면 예. 상원이가 하자는 대로 했을 테니 상원이가 수첩에 적어놓은 것들은 거의 김용현의 구상과 행동에 거의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맞고. 그럼 계엄 이후에 뭘 하려고 한 것이냐? 계엄 이후에 그 이제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고 거기서 삼선 개헌을 하고 그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장기 집권을 한 끝에 거기서 이제 후계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후계자는 누구예요? 윤석열 후계자는. 그렇죠 후계자를 만들어 갖고 가는 건데 네. 이전에 윤석열 집권 초기만 해도 우리가 윤석열의 후계자는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검사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이 자가 네.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온 걸 보면은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모조리 다 정치적으로 두들겨 팹니다. 네. 그래가지고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싹을 다 없애버려요.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어버립니다. 후계자 풀을. 누구도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네. 딱 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연상을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김건희가 한 명밖에 후계자가 되는 것인가? 옛날에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 통일 뭐 대통령 통일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남북 관계에 앞으로 네. 힘을 쓰겠다라고 했고 자기가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통일 대통령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느냐. 특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구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사진을 찍으면 네. 대통령실이 사진을 찍으면 다 가운데 김건희가 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김건희가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지시하고 지도하는 구도의 사진이 계속 찍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런 다 연결돼 해석까지 있다. 그렇죠 덧붙이는 거거든요. 예. 추론의 영역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여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자, 찾아보지 않을 수 김건희가 없다. 이만큼 연관이 돼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 김건희라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김성훈 구속영장 지금 세 번째 지금 경찰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이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성훈이 비아폰도 갖고 있고 김건희 옆에 있거든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공식 질문인 이번 주 전망 한 줄 평 또는 키워드 정리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인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야를 안 해주나 뭐 이러면서 하야, 예. 우리 방향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잘 안 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상한 허튼 소리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가짜 뉴스에 의존하고 네. 왜냐하면 방향 전환은 해야 되는데 지지층은 그거를 지금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를 메꾸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서도 곁눈질을 하면서도 뭐 이러다 보니까는 문영배 재판관 카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허튼 소리. 그래서 네. 이 계속 이런 상황이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방향 전환하려다가 무릎 연골 나가는 상황이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허튼 소리가 키워드.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연골이 빠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공동대표 박영식, 이상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8차로 종결될 줄 알았던 탄핵 심판 두 개 더 추가됐어요. 우리 9차 화, 10차 목 이렇게 추가됐는데 뭐 이번 주에 아마 이게 핵심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뭐 앞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잘 짚어주신 대로 사실 9차 변론이라는 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고 보는 원래 한 번 더 주기로 맞겠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려고. 양측의 변론도 들어봐야 되니까 한 번 더 하는 것은 다들 뭐 예상을 하셨을 텐데 한 번을 더 늘려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20일 10차 변론까지 연장이 됐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 추가적인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들어볼 것이냐 이제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뭐 근데 홍장원 전 제1차장은 이미 뭐 듣고 싶은 내용은 다 들었다라고 보고요. 다 얘기했고 또 최근에 언론 나와서도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메모 논란이라든지 신빙성에 대해서 또 진실성에 대해서 피청구인 쪽에서 네. 계속적으로 홍장원 흠집내기를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불러줄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고 들어볼 얘기 다 들어봐라. 라는 의미에서 홍장원 제1전 차장을 불렀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지호 청장의 문제가 저는 더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조지호 청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조지호 전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건강상 문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아서 그리고 심지어 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청장으로 실제 부임하기 전에도 이미 어떤 자신의 건강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자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쎄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목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국회 측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측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실제 그 체포조 지원을 위해서 경찰청장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목이 아마 이 헌재에서 뭐 기묘하게 다루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오늘 우리 시그니처님이 네. 이상민 나비 넥타이 멋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지난주 거보다는 저 넥타이가 좀 더 아, 그래요? 예, 지난주는 너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커 보였어요. 매우 그래요? 선물 포장 선물같이 같았어요. 보였어요. 패션쇼도 아니고 이렇게. 예. 지금이 딱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이런 네. 얘기. 또 1일 영식 나왔다고 좋아하시면 아유, 또 나왔네요. 아니, 그걸 읽지 마시죠. 그 방영식 아니, 안 읽을게요.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다 틀렸어. 다 틀렸잖아요. 어? 아니, 저도 반주를 좀 즐기는 편이라서 이게 가져왔잖아요, 이거.
소주? 오 진짜요? 진짜 가져왔네. 이거는 이건 물입니다. 소주네요. 소주. 놀라실까봐. 소주인데. 그런데 뭐 저도 반주를 딱 즐기는 편이라서 딱 전화를 받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거 술 마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전화도 바로 안 받더만요. 한 20분 있다가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술 마셨어요. 술 챘어 지금? 맥주 한잔 마시고 챘네. 아 이건 본인도 이자했습니다. 뭘 본인도 이자했고 그 원장님은 그 서울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자주 이렇게 반주도 가만있어봐 임마. 욕하지 마시나요? 그래서 방송에 욕하시면 안 됩니다. 답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억에 좀 오류가 있으신 거 오류가 아니에요? 돼 있어요. 술 마셔서. 임마. 아니 실제로 참. 오류가 있으시니까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해외에 간 줄 알고 홍장한 1차장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아유, 다 틀려. 근데 홍장원 저기 뭐야 제1차장도 그렇고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오락가락하게 들으셨을 왔다 것 갔다 같은데. 하니까요. 내가 술 기억력이 드시고.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여러분. 예. 정확하지 아주 않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 영식아 노래 하나 불러봐라. 아니, 저한테요? 이제 지금 이 10차 때 중요한 거는 홍장원 차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홍장원 차장도 아마 몰래도 지금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빛하고 이런 모든 게. 예. 그 법정에서도 그렇고 다른 네. 언론 하는 것도 좀 저희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여기까지 안 오시는데 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만나면 두 분이 다투고 두 분이 얘기를 할 건데 윤석열, 홍장원 이게 유리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지금 보면 윤석열은 술 챈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제 기억의 오류가 누가 네. 더 많겠느냐라고 따져 본다라고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3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됐을지 모를 윤석열 피청구인 쪽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아니, 낮지 그러니까요. 않겠느냐. 선수 올림픽 그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숙취가 24시간 가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시가 꽤 가니까 그게 왜 증인 신청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의 신빙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언론,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언론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메모가 특히 이제 조태용 원장이 발언했던 대로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 이제 네. 이런 말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고 워낙에 이제 발언에 좀 신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이 좀 의도되게 4가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모가 조작됐다, 날조됐다라는 식으로 들리게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네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조작했냐 아니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뭐 방송에서도 아까 이제 박주현 네. 변호사님도 타 방송 모니터링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보니까 그게 4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게 막 어떤 내용이 다 다른 4개의 메모가 있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네. 처음에 체포 명단 들었을 때 이제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니까 막 흘려 쓰고 네. 이거를 또 보좌관이 이제 그 다시 나눠서 쓰고 수정하고 뭐 수정하고 이런 그런 거예요. 다음날 보좌관이 또 그 들었던 거를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다시 쓰고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4개가 마련이 된 거고 심지어 지난주에 뭐 JTBC나 또 저기 CBS 나와가지고 본인이 썼던 그 초기 메모를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누가 더 진실성이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를 홍장원을 불러놓고 또 갑자기 그 10차 변론기일인 20일에 그 변론기일을 또 연기를 해달라고 네. 바꿔달라고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날짜를 맞춰서 윤석열과 홍정원 두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을 다시 연출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홍정원 측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국정원 내부의 CCTV에 자신이 동선이 잡혀 있다. 네. 이거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무실에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에서 완전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 조금 차이 나는 걸 갖고. 그거까지 이제 문제 삼은 상황이라면 예. 뭐 공개하면 되죠. 공개하면 뭐. 되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모장을 혹시나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제작진에서 그 메모장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가 확실한 게 김민우로 나와 있어요. 네. 김민우인데 누가 연필로 동그라미를 웅으로 쳐요. 예. 김민우. 예. 김민우는 가수예요. 예, 그쵸. 내 좋은 여자친구는 네, 네. 가끔씩 이병열차 안에서. 이병헌 예, 예. 어색해진 짧은 뭐, 그 가수인데 김민우 그러니까
김민웅인데 김민웅은 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촛불행동 그 대표이긴 한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죠, 이제 친형이죠, 형이시죠. 친형. 목사님 아닙니까? 예, 목사님입니다. 예, 예, 저는 목사님. 잘 아는데 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 몰라요. 아마 네. 홍장훈 뭐 전 차장이나 그 보좌관들 몰라서 김민우로 적은 것 같아요. 어색해진 그걸 적어놨다가 아니야 임마 웅이야. 그래서 웅으로 바뀐 거 그것만 해도 그게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뭐 그 귀로 들었던 내용이 그쵸. 그때 당시에는 김민우로 듣고 적었다가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들리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들리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오류를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메모가 여러 가지 나온 제 것이지. 말이에요. 저도 이거 사실 종합편성 채널이나 다른 데에서 네. 열심히 이걸 논란 삼아가지고 신빙성이 없다, 뭐 진술이 바뀐다.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일 수 있는데. 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메모를 한다고 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네. 페페로니나 올리브가 뭐 이렇게 약간 모양이 이상하다. 쪼그라들었다 해가지고 피자 맛이 변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내란 행위가 그 요거죠. 시각에 있었다. 이제 나오네요. 저기 김민우 나오잖아요. 김민웅 나오죠. 김민웅 저기 밑에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저걸 보면 저걸 어떻게 지어내고 조작하고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요. 김민웅 아닙니까? 예. 김민우는 없어요. 김민우는 가수밖에 없어요. 200열차 안에서 그 사람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거만 봐도 저기 메모가 몇 번 수정된 거는 맞는데 가필 된 거라고 봐야 되죠. 왜 이 얘기를 자꾸 저는 하는지 그 유리한 거 가지고 왼손 오른손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계속 흔들려고 저렇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홍장훈 전 차장이 10차 때 나오면 저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요. 김기현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일반 짭범도 이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번개골에 콩고 먹는 헌재 소장은 궁예입니까? 예? 헌재에서 채택된 증거물이 엉망으로 채택돼가지고 오염된 증거물이잖아요. 네. 거짓 가능성이 높잖아요. 딱 봐도 아이. 변론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옳다 이렇게 보고 이 공수처보다 편파적이고 무능한 조직이 헌재다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꾸준히 제가 했어요. 아니 근데 판사 출신 어린이죠. 아니세요?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이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응애 나 판사예요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법치의 우리나라 법치 헌법 이 근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가의 근간 이 사람 이자도 궁예쯤 되는 모양이 누구인가? 궁예입니까? 언제 소장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무능하고, 에? 편파적이고, 무지해요. 아유 판사를 오래 하셨으면서 오염된 증거물이잖아요. 아니, 근데 오염됐잖아요. 과거에 우리 더럽잖아요. 김기현 전 대표님도 이제 그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뭐 개입하지 말라.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 그래요? 다르죠. 뭐가 다른- 아무튼 다르다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공수처보다 무능하다 헌재가 이렇게 제가 아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유 좀 멋있어 보이죠? 안 멋있어요. 뭐가 안 멋있어요? 딱 멋있다고 울산에서 다 멋있다고 울산 가세요. 칭카예요 제가. 예. 아니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그 우리 윤석열 피청구인을 이제 저기 손절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그럴진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손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정 변호인단의 그분이네요. 부정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6.25 전쟁입니다. 자유대안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변론 때문에 빨리 알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했.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재판에 한교안 지금 변호사죠.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으로 나와 있고 김기현 대표 등 법조인들이 오히려 이게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다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네. 부정선거 나와가지고도 별로 뭐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10차까지 한다고 한들 뭐가 좀 더 유리하게 바뀔지 또 네. 그날 또 연기해달라 하는 연기가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까도 잠깐 다루셨습니다만 이 그 윤석열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근거라는 게 네. 헌재 그 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과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단이 일단 겹친다. 이제 요 논리를 하나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공판 준비기일은 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저 공판 준비기일 나가는 실제 뭐 이제 예를 안 들면 나가도 돼요. 예, 그 안 나가도 되잖아요. 거의 안 나가요. 변호사가 나가시거나. 나가서 네. 준비하러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연기를 해달라. 이것도 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는 전략이라고 아마 다들 보시겠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25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로 이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이제 10차 변론 기일을 지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거라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이참에 권한쟁의 심판권, 즉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선고권을 일찌감치 내리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해서 고 어간에 이제 변론 갱신을 미리 해버리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 기한이 늘어나지 않나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루 이틀 예.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예. 이것이 또 2월 말까지 넘어가고 3월 초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실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먼저 급선무는 변론 기일 신청을 그러니까 그 변경 신청을 받아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굳이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안 모르겠습니다. 받을 것 같은 생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내는 이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요.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서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이고 기각돼도 걱정입니다. 이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하. 현재조차도 좌우로 쫙 갈라졌어요. 그렇죠? 뭐가요? 가만히 있어봐요. 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 진영에서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명태균은 의지합니까? 뭐라고요? 명태균요. 명태균은 그래서 나는 윤 의지합니까? 대통령 가만히 있어봐요. 윤 대통령 복귀를 그렇게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런 대선 거죠. 준비를 하시고. 대선 준비라뇨.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사 갑니까? 내놓나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지 이 나이에. 경남고 아니야. 고등학교 예. 저기 그 윤 대통령이랑 같은 중암고 같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자주 뵐 수 있어야 되는데 자주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 시장님 대선 가도에 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사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명태균 게이트건 관련해서 아무튼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홍준표 시장님은 안 나오실 줄 쉽지 알았는데 또 않아요. 나오셨네. 안철수입니다. 저는 탄핵 소추 찬성했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중도가 이긴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왜 쪼갭니까? 그래야 제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그 하나 하고 갈게요. 개그 하나만 절대 패배하지 않는 그 과학자 누군지 아십니까? 절대 패배하지 않는 불패. 정답. 다윈. 다윈. 그만큼 중도층을 다윈. 갖고 가야지 이렇게 이길 수 있다. 다윈. 이렇게 봅니다. 다 이긴다 이거죠. 중도를 포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을 막습니다. 이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탄핵 심판 윤석열 탄핵 찬성해놓고 지금 하는 언론 활동들 보면 안철수 의원에 나오시는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 크게 주류 정서와 다를 게 없는 스탠스가 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얘기도 좀 했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열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노상원, 김건희, 명태균 다 연결돼 있다. 네. 수첩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도 개입돼 있고 명태균도 모두 연결돼 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일찍 이게 주장됐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가 이제 그 대검에 올라간 게 11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11월 서울지검에서 3일, 네. 완성했던 거고, 이거 뭐 대검까지 다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부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명태균 씨 쪽 주장을 좀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이었던 12월 2일이었습니다. 네. 이때 기자들한테 명태균의 황금폰을 검찰이 아니라 야당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같은 날이었죠. 12월 2일입니다. 네. 비상계엄 전날에 누굽니까? 김건희 씨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이번에 네. 그 정황이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저도 이거 주장하시는 거 다 일일이 봤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이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돼서 내란의 핵심이 우리는 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씨가 12월 2일에 문자를 그 주고받대. 문자를 왜 하죠?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합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영부인하고 국정원장하고 문자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게다가 또 그런 예. 얘기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네, 하필 라고 그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건 예. 우리가 오직 한 번뿐이었다가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또 했다라는 것처럼 하긴 들리잖아요. 하는데 또 그날만 했다는 거, 그날 됐다는 것도 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경호처에서 지급된 비화폰이라는 게 그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만은 뭐 김건희 혹은 네. 뭐 노상원 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됐다라는 게 이미 좀 알려진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내란을 획책하고 기획했던 것이냐. 무섭습니다.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수첩에 보면 삼선 개헌도 있고요. 아유. 후계자를 뽑아라 나오거든요. 그 후계자는 아마도 후계자 누굽니까? 통일 대통령 통일 대통령. 김건희 씨가 아닐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추정까지 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뭐 서울에서 살아라. 골고루 아니 하셔야죠. 경기도민 아닙니까 이쪽은? 네, 맞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니 범죄자 명태균 한마디에 질서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유지가 안 됩니까? 이거는 검찰의 책임이죠. 하루빨리 제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들고 나오잖아요. 네.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뭐 맞잖아요. 헌재도 문제가 많지만 이거 검찰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명태균을 4번이나 만나셨다고. 제가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안 명태균의 만났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또 곡해를 하시면 노. 현명한 서울 시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번이나 만났다라는 게 문제가 문자 되는 되지 것 같고.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뭐 대화가 오갔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네. 명태균 명 씨가 이미 저거 만난 바가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네. 그때 이기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들고 오길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게 제 정리된 입장입니다. 특검법 한번 박 선생님은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 이제 이해가 되지 또 않는데. 그 무한 검증의 대상이시잖아요. 검증 명예훼손인가요? 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제 성까지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 이건 명세훈입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요. 논란을 자초할 필요 없다. 얘기 드리는 거죠. 난중에 특검법이 되면 뭐 알겠죠, 모든 게. 자, 이렇게 오세훈 시장도 나왔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좀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SNS 오랜만에 아마 글을 쓴 것 같은데, 예. 자, 뭐 한동훈 전 직접 목소리 한번 듣고는 대표님의 싶네요. 목소리를 또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근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뵙고 싶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스타벅스 가시거나 네. 뭐 심지어 최근에는 그 카카오 택시까지 이제 불러서 타신다는 이제 그런 정황까지 젊은 사람이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죠. 너무 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살피겠습니다. 73년생 이하신가요? 예, 우리 다 73년 이해합니다. 아니, 저는 뭐 너무 젊네요. 예.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예. 73년 이상은 안 돼요?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살피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뭐라고 하셨죠? 아니요. 73년생 이상은 안 됩니까? 조금 전에 했던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지금
설치 죄송해요. 자중해야 된다라고. 예, 죄송합니다. 설치라고요? 죄송해요. 아니, 자중해야 된다고. 윤상현 하는데 의원이 영장이죠. 뭔가 예. 이제 설치하신다고 해. 설치 네. 뭘 설치합니까? 설치를 죄송해요. 인터넷 설치합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좀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 때릴 것 같은데 좀 본인 어떻게 뭐 나오지 말래요. 당의 괜찮습니까? 혼란을 불러일으키시니까. 책을 쓰는 사람을 때린다고요? 선비를 때린단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경청의 시간을 가지고 성찰의 시간을 가진 이한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이 책 얘기했는데 아마 출판 기념회로 정계 복귀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책 내고 출판 기념회 하면서 대선 출마 본격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사실 기본적인 그 루트죠. 늘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에 뭐 유튜브에 영상을 네. 올리든 아니면 사실 출판 기념회가 제일 이제 그 클래식한 방식이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국면에 등장을 해서 과연 국민의힘에 있는 주류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면 네.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는 김문수예요. 김문수 후보이고, 예.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벌어졌느냐?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의 국적은 중국이란 얘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내부 후보 1위로 당선자인 김용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거 말이 뭐 되냐고. 화날만 하죠. 국적이 어떻게 중국이 말이 됩니까? 그 이제 국적 중국까지 이제 언급을 해버린 후보가 1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1등인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이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상식과 합리를 갖췄다고 주장한 후보가 과연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에서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겠는가? 아하. 그런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하고 뭐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도 친한계 쪽에서 만들고 해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내부 기류를 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 미지수라고 하니까요. 저분의 해답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품평이 많습니까? 아니, 뭐 쓴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쓸 수 있고 또 나올 수 써요. 있는데. 박영수 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갑자기요? 아직 춥습니다. 제가 SNS 네, 썼잖아요. 감기 얘기하더라고요. 안 보셨나요? 네. 봤어요. 예. 봤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썼더라고요. 네네. 예. 아니 뭐 한 대표님도 감기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카카오 택시 타고 다니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뭐 어떻게 뭐 새로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누가 예. 새로운 키트 좀 선을 보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걸 어떻게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개헌안을 내놔야 됩니다. 김두관 아닙니까? 잠깐만요. 김두관 의원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목소리가 김두관이에요. 돌려막아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써야 한다. 세력이 많고 많이 모은 쪽에서 대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좀 통합해야 된다.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만 들어도 김두관 의원 그래 하실랍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 다 잘합니까? 제 귀에는 김두관으로 들려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럼 저 김두관 김두관 나오면 안 한번 됩니까? 해주세요. 김두관 한번 해주세요. 김두관 나오시면 안 돼요? 김두관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김두관으로 들리는 게 좀 그럼 제가 이상해요. 가면 두고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망합니다. 자 오늘 아니 새 근데 캐릭터 김부겸 전 총리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김부겸 네. 전 총리도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만나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뭐 당내 분위기나 이제 기류를 좀 보아하니까 이제 열혈 지지층들로부터 왜 저런 사람들 만나느냐 네. 이런 비난과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김경수 전 지사 만나서 사실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던 것 같고, 다만 근데 저는 당 대표이자 그 대선 주자로서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네. 이제 이런 어떤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선 주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어느 선까지 그런 인물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총선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저기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지사라든지 뭐 조응천 전 의원이라든지 뭐 설훈 전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을 민주당이 홍영표 뭐 많죠. 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거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아닌가요? 그런 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이긴 하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이제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고 두루두루 포용하는 움직임은 좋은 움직임인데, 그래도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최근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네. 뉴스공장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이동영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또 생방송 나갔어요.
나오셨더라고요. 생방송 아니, 그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요. 예, 그 뭐라고 지금 나오셨어요? 똑바로 불러줘야죠. 예, 이동형 TV라고 아까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오셨더라고요. 이동현 예, 라이브로 갑자기 하셨던데. 제가 헌정수호에서 예. 대연대를 한다. 예. 그럼 누구든지 만나야죠. 예. 예, 그게 제 정리된 입장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그 성대모사 하는데 김부관 아닙니다. 김두관이 아니고 김부관. 하는 이상민 어떻겠습니까? 예, 좀 응원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시고요, 대표님. 어디로 갑니까? 아니요, 뭐 다음 혹시 유튜브 채널 어디 출연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안 아니 돼요? 열려야 뉴스 인사이더. 또 나오세요. 뉴스 인사이더 나오시면 안 됩니까?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열려야 할 게 열리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블루파크입니다. 예, 예, 출연하고 계시죠? 장에 나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김용인 목사와 함께한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집회 핵심에는 그 뒤에 전광훈 목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전광훈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김종민 목사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시지 않죠? 전광훈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요? 괜찮나요? 아유, 전광훈 저희가 네. 중원에 별별 자기가 전광훈 전문가다 자처하고 다니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전광훈 입에서 거론되는 사람은 김용민밖에 없어요. 아마 재판 과정에 전광훈이 그런 얘기 했다고 아주 하더라고요. 무수히 많이 네. 고발했다고 네. 76번 고발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네. 29번 했고요. 네. 예. 그중에 지금 한 5건 정도가 어허. 선거법만 예.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우리 전광훈 씨가 음흠. 근데 이제 제가 76번 고발했다 그러고 그래서 또 자기가 김용민 때문에 3번 네. 구속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2번이거든요. 2번 구속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광훈을 열심히 고발한다. 구속을 한 번 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좋은 거죠. 네. 예. 근데 풀려줘서 좋다. 풀려줘서 좋은 건데 실상은 너무 풀렸다. 예. 어쨌든 김용민 목사님 때문에 네. 전광훈 구속도 되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곧 구속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네. 구속될 것이다. 네. 이번에 선동 이거 고발했습니까? 네, 바로 우리 뉴스토마토 광화문 예, 요 앞입니다. 저 스튜디오 예. 바로 앞에서 2019년에 집회를 했어요. 네. 10월 3일 개천절 때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광훈 씨가 했던 네.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다.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을 걷는 시간이다. 그 발언했던 그날 헌금. 순국결사대라고 본인이 한 500명 네. 이렇게 결성했던 그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예. 범죄단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들을 청와대 담 넘어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하게끔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 건으로 이제 본인은 직접 담 넘어가거나 혹은 경찰과 충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선동죄로 해가지고 이미 2023년에 아마 1심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징역형이지만 이제 이 집행유예. 집행유예겠죠. 집행유예.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법
이번 폭동 또 했다는 배후로서 지금 모든 사람이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2023년 건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뭐 본인이 직접 뭐 서부지법에서 뭐 소화기를 던진다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전도사가 밑에 있었잖아요. 특임 그렇죠. 전도사인가? 2명이나. 예. 예. 그래서 2023년 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원용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피의 사실을 특정 지을 수 있겠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제일 궁금한 게 네. 왜 이 전광훈 목사가 뭐 극우적인 또 극우 상징적 인물이 된 건지 그거는 가장 전문가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논평이 아닐까 궁금합니다. 싶은데 조금 좀 길 수도 있어도 길어도 됩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왜 예, 그래 됐습니까, 이 사람? 자, 일단 지금 보수 개신교, 극우 개신교는 말이죠. 이 세대주의, 네. 음모론, 아하. 파시즘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신학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좀 어려운데요.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아시죠? 요한계시록으로 납니다. 예. 마지막 성경 그렇죠. 마지막 게 있는 신약 거. 성경 마지막이자 전체 성경의 마지막 그 책인데 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 성경 쓰여진 시대 때의 그 이야기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수천 년 뒤에 지구 종말 상황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는 것이죠. 써져 있는 게 예전 2000년 전에 쓴 거 아닙니까? 그 2000년 전에 썼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붉은 용이 나오는데 네. 아마 당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붉은 용을 갖고 붉은 색깔이 들어가니까 네. 그 공산주의를 그것도 공산주의 연결됩니까? 예,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때 그걸 얘기하는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로부터 1700년 뒤에 생긴 게 그러니까요. 공산주의인데 네. 이 양반들이 마구잡이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예. 사실 신천지 이만희씨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신천지. 예. 그 사실 요한계시록은 왜 그렇게 온갖 상징과 기호로 범벅이냐? 아하. 왜냐하면 당시에 이 편지는 감옥에서 아하. 요한이 쓴 것인데, 근데 이 감옥에서 다른 곳으로 편지가 가려면은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서신을 봅니다. 서신을 줘야죠. 예, 이놈이 예.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넣었나. 예.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그런 비유와 상징으로 바꿔서 네. 밖으로 보냈단 말이죠. 일종의 암구어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네. 이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썼더니 오늘날 수많은 뭐 이단이든 정통이든 그 개신교 보수 목사들은 그냥 이걸 갖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네. 그에 따르면 이제 곧 환란이 다가오고 예. 그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과의 결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네.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붉은 용은 공산주의자고 그래서 이 붉은 용을 다 섬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네, 영락교회. 그분이 막 그 해방 공간에서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네. 이분들 그 직업도 없고 자기 살던 터정을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남한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공산당을 소탕한다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4.3 항쟁 당시에 그 제주도 민간인들을 살상했던 거예요. 서북청년단하고 관계되네요. 그렇죠. 서북청년회가 예, 바로 예. 영락교회 청년회였어요. 네. 그 본인이 그 한경직 목사 본인이 그렇게 아하. 얘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가 뭐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네. 그 시한부족말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을 적대하는 세력이 나오게 될 텐데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아하.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용을 빨강이라고 해가지고 네. 공산당으로 해가지고 맞서야 된다. 네. 이렇게 교리를 해석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와. 지금 하여튼 현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붉은 용 같은 세력이 있다. 그 지금 그게 다 뭐 민주당이니 뭐 좌파니 이런 거예요. 그 이처럼 그 결국 정치하고 이렇게 기형적인 공생관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였나요, 그러면? 이게 뭐 오래전부터 오래됐습니까? 했죠. 그렇게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해도 괜찮아. 왜 예전에 어떤 스님이 네.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런 그 얘기 방패를 들고 말도 안 다녔죠. 되죠. 그 논리입니다. 그분은 스님이지만 거의 기독교에서도 예. 그 논리를 펴면서 막 우리 사회의 공동체 평화와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음흠. 그 어떤 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십시오. 한국의 개신교회. 우선 공산당, 네. 북한 악마화했죠. 그 다음에 동성애. 지금도 악마화하고 있죠. 동성애. 그리고 또 난민들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대하는 것은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 공산화가 된다. 이런 논리로 공포심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하. 동성애, 야 너희들 아들, 딸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는 거야. 이때 이 공포를 주입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난민들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다 이슬람 된다.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 문 닫게 된다. 예. 이러다 보니까 막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이 아주 잘못된 악패 악습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다. 이어지고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어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일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뭐 네. 예컨대 윤상현, 김민전 의원 이 사람들도 집회 가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김문수 장관은 정강훈이 자유민주 수호의 목사다. 라고 표현됐거든요. 김문수 씨는 예. 이제 오랫동안 예. 전광훈하고 함께 같이 집회도 많이 갔던 것 같던데. 예전에 그 교회 그 교인이었던 네. 그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김무성 씨. 사랑제일공회. 왜? 김무성 씨도 그랬고. 김무성이요? 그럼요. 어. 그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저기 송영선이라고 예, 알죠. 그 여군 출신 예. 그분도 그 저기 거기 국회의원 했던. 그분은 네. 아예 그냥 송영선 씨는 전광훈을 일컬어서 그 성령의 본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에요. 와. 그래서 전광훈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전광훈은 마이크 잡고 예.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그런 말을 얘기가 했던 거 있었죠. 아니겠습니까? 점점 네. 워낙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또 열광하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이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주도 집회의 문구들이 좀 무섭습니다. 헌재를 파괴하라 이런 얘기도 정강훈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그들이 붉은 용이거든. 헌재도 붉은 용입니까? 그럼요. 하여튼 목사들이 특히 이거 이 참. 추종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 목사들이 네. 제 나쁘니까 음흠. 혼내줘. 이러면은 그냥 바로 악마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도들은 믿고 실제로 서북지역 비법처럼 폭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후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뭐 당연하죠. 아니 전광훈이 계속 떠들었던 말이 뭡니까?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다. 저항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국민 저항권 행사해가지고 막 서부지법 그렇게 파괴하고 서울구치소 파괴해서 윤석열 끌어내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와 함께 네. 주술적 무속에 그 심취한 사람인데 그 손에 왕자도 새기고 아니 말이죠. 기독교하고 주술하고는 좀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벌써 또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 없죠. 그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전부가 게 싫어하잖아요. 그럼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는 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 가장 금기시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전광훈이 사실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까맣게 모르고 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무속 논란이 있었을 때 얘라 이 개 같은 X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했죠. 사실은 예. 전광훈이 윤석열 정권 내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심지어 계엄 당일 계엄으로부터 한 10시간 전에 네. 자기 유튜브에서 전광훈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파에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은 다 그냥 쫓겨난다고. 윤석열도 쫓겨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했어요. 했는데 그날 경험했죠. 12월 3일이에요 그날이.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전광훈 이 사람의 이 집회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알트폰 같은 것도 판매하고 책도 판매하고 된장을 또 판매하고 네. 부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던데 네.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있다. 아유, 그럼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끊임없이 목사들은 이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 안 되는데 뭐 네. 1000만 넘고 1200만 넘고 뭐 엊그저께는 전광훈이 17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잠깐만요. 다 기독교인 그럼 우리가 5천 중에 1700만 명이 아니, 기독교인입니까? 전혀 그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 800만 뭐 이 정도로 집계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네. 요즘엔 또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네.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안 나가. 아, 그렇군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의 안 나가, 그 안 종교를 나가. 밝히지만은 실상은 교회 안 나가는 안 분들이 나가. 대략 한 200만 되는 걸로 안 파악이 나가. 돼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 수가 뭐 500만 넘으려나 뭐 그 정도인데 네. 근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그 짭짤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2010년 그 이명박 정권 때 네. 기독교 은행이라는 게 시도가 됐었어요. 기독교 은행이요? 사기꾼이었죠. 그 사람 아. 결국 구속됐어요. 예. 그 사람하고 저기 김충식이라고 예. 최은순 씨 내연남 예. 그리고 또 저기 최은순 씨하고 이렇게 인적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김충식이나 최은순 씨가 뭐 기독교 은행으로 덕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주도했던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 기독교 은행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 1,000만이라고 치면은 네. 1,000만이 한 은행에 가입해서 거기다 돈을 맡기고 와. 그렇게 해서 이자 수입이 생기면 이걸 갖고 뭐 개척교회 목사들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펼쳤다가 뭐 결국에는 사기로 드러났죠. 예. 그 연장선에서 전광훈은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해서 카드 사업도 벌였고요.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도 그런 부스 같은 게 설치돼 그럼요. 있습니까? 휴대전화 사업도 계속해서 벌였고요. 알뜰폰. 예. 청교도 텔레콤이라고 자기가 만든 게 있어요. 그 양반이 청교도 신학 연구원인가 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청교도란 이름으로 그렇게 브랜드화를 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그 상대로 해가지고 영업을 해왔는데 와 역시 그 전광훈 씨 전화번호 모르시죠? 저는 모릅니다. 010으로 시작할 텐데 얘기해도 됩니까? 예. 예를 들면은 번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예. 아주 쉬운 번호, 좋은 번호라는 거잖아요. 번호가 2개밖에 없어요. 아, 응? 어허, 이게 그러니까 010하고 예, 하나의 번호로 그 하나의 숫자로 4개 1쭉 하든지 뭐 2쭉 하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010 1111 2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번호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아주 쉽고 눈에 띄는 번호를 썼다. 그래서 그 누가 얘기해 줬는데 예. 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번호를 번호가 확보하려면은. 비쌉니다. 네. 정강훈 씨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는데. 그 집회 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10억씩 든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헌금으로 헌금으로 해요. 헌금으로. 이거를? 예. 그러면 누가 그 전광훈한테 예. 헌금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네. 8.15 집회 때 그 코로나 대환장 파티가 있었잖아요. 맞네.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예. 전광훈이 이 방역을 회방할 목적으로 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종자들한테 그 카드 쓰지 말고 현금 써라. 현금 써라. 예. 휴대전화를 꺼라. 뭐 이렇게 써라. 지시했던 걸로 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야, 그 당시에 보니까 저희가 현장 가서 봤는데 네. 헌금 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캐시박스 들어가서 다발의 그 현금을 5만 원짜리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헌금통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실상이구나. 그 일당 준다고 5만 원 준다고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아니 집회 뭐 오는 여러 분들한테?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오면은 뭐 5만 원을 주겠다. 뭐 이제 뷔페 5만 원짜리 뷔페를 식사로 모시겠다. 뷔페 예. 예. 뭐 그러면서 사람들 데려와라. 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아직 뭐 또 일부 또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극우 집회 가는 사람들 돈 없이 갈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을 때는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변희재 씨.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변희재 씨하고 저 정광훈 씨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예전에. 둘 다 보수. 지금도 뭐 그러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이가 나빠졌죠. 예. 저하고 같이 뭐 활동했다고 그래서 막 뭐 고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보수 운동 같이 했었는데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가수. 히트곡이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네. 있는 그분이 한번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막 전광훈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니 노래 한 곡 부릅니다. 네. 억 단위를 줬다. 억 단위를 그분한테 제가 가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가수한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확인이 안 되니까. 돈 많네요. 그래서 이게 한번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 면을 세워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출연료니 강연료니 이런 걸 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사실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게 딱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예. 그 얘기를 하나 못했는데 네. 김문수 이런 정치인들이 왜 그래도 남들보다는 똑똑하고 그렇죠. 상황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전광훈 같은 사람한테 기대느냐.
인원 동원 능력은 인원을 동원하는 능력은 이거는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해요. 이건 그건 누구도 아. 흉내낼 수 없는 거의 독보적인. 그 정광훈 씨는 거의 코로나 이후로 거의 매주 네. 그 일요일 예배를 뭐 안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광장에서 했습니다. 여기 바로 요 앞입니다. 요 앞에서, 시청 앞에서. 예. 그렇게 그 도로를 한 차선을 막고 그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토요일 주일 예배를 뭐 했었어요. 보고 일요일 있는데 했었어요. 그 이런 행태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죠.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이게 무섭겠네요. 그 사실 홍준표도 예.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광훈을 비난했지만은 전광훈이 2019년에 그 광장에서 펼쳤던 그 네.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한 집회 때는 본인도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야, 그 전광훈의 어떤 집회, 극우 집회. 음. 근데 요즘 보면 좀 놀라운 게 그 집회가 두 가지 파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이른바 강화문파, 전광훈 쪽입니다. 네. 또 여의도파는 손현보 목사인가요? 갈라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갈라진 거고 두 파는 정말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제 손현보 목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어떤 분들이 사람입니까? 있는데 손현보.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사네 이 사람. 부산 목사가 어떻게 서울에서 이렇게 막강한 극우 세력 응집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네. 작년 10월 27일에 토요일 이 앞에 예.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대규모 기독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사실 그 손현보 씨가 네. 주도해서 사람 모아가지고 했던 집회란 말이죠. 음. 근데 그때 아마도 자신의 어떤 인원 동원 능력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손현보 목사도 실제로도 이제 정광훈도 10월 27일에 뭐 뽕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뒤로 자기하고 이제 결별을 했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신혜식 씨라고 신혜식, 신의 한수. 전광훈과 예. 함께 예. 활동하고 있는 그 극우 유튜버 유튜버죠. 예. 그분이 이제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전광훈한테 손현보가 그 개로 시작하는 욕을 했다. 욕설을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들끼리. 예. 네.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결별을 했구나 싶은데 이게 좀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이 손현보가 혼자서 저러는 게 아니라 그 전광훈을 싫어하는 왠지 전광훈하고 같이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던 서울의 유명 대형 교회들이 손현보하고 붙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광훈하고 같이 하기는 그렇고 전광훈보다는 조금 더 덜 극우적이다. 아니 그거보다는 예. 전광훈은 워낙에 그 세니까. 사회적으로 악명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 대신에 자기들도 이제 극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근데 전광훈하고 같이 하기에는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현보를 사실상 앞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세력이 더 큰가요? 여의도파,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파? 전광훈은 말 그대로 자기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손현보 쪽은 대형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형 교회를 대형배. 그럼 요번에 이제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네. 세계로 여기서 좀 주도한 것 같거든요. 예. 전한길 씨도 나오고. 네. 그만큼 다른 집회도 막 이 손현보 여의도파가 많이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예. 지금 뭐 전환기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장사 잘하고 있죠. 장사를 잘하고 있는 그래서 겁니까? 사실은 예. 그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거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최고봉은 전광훈입니다. 전광훈하고 사이는 안 좋은 겁니까? 대단히 안 좋죠. 만약에 이 전광훈이 네. 있고요. 김용민하고 손현보하고 둘 중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앞에 네. 밸런스 게임을 하면 아마 저를 택할 겁니다. 설마요. 전광훈이 김용민, 손현보 하면 김용민 이런단 말이에요. 손현보를 너무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는 겁니까? 같은 지금 같은 극우 쪽인데. 그 전광훈 양반은 참 이게 마인드가 좀 너무 뭐랄까요 낡아 있는데 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도로 돼야지 이 파일을 나눠 먹는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일을 나눠 먹으려던 안모 목사 등이 있었는데 이 목사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그 안모 목사 등 이런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으로 감옥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 목사를 향해서 안모 목사를 향해서 어이 비겁자
이러고 아하. 신천지가 아니라 여기는 안천지라면서 막 동네방네에서 이 목사를 괴롭히고 스토킹을 했어요. 결국 유죄 판단을 받았지요. 유죄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대신에 그냥 저열하고 유치하게 이렇게 그 안모 목사를 못 살게 구니까 예쁘게 보였나 봐요. 네. 너 특임 전도사. 그래서 특임 전도사 된 겁니까? 아, 결국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돈, 이익 이런 게 되게 이 집회랑 강령성이 큰 것 같거든요. 뭐 신앙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은 예. 다 구실일 뿐이고요. 뭐 무슨 뭐 정의의 논리 다 구실일 뿐입니다. 전한길 씨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행동 갑자기 저러는 게 이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이미 보이기도 그 하고요. 10월 27일 동성애 혐오 집회 그 이전부터 그 소년보 목사하고 콜라보를 전한길 씨가 예, 콜라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사교육 그 유튜브 네. 사교육 그 유튜브 네. 유튜브가 아니라 온라인 그 강의하는 강의 예. 인강이라고 네, 불리는 예. 거기서 인터넷 강의 그 공무원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은 이제 빠지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한기 씨가 새로운 어떤 그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보수 교회 쪽하고 손잡은 게 아닌가. 아, 근데 뭐 이게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익이나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회에 가는 뭐 신도라 해야 되나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나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세대주의 신앙, 그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게 이 문제를 그 우리 사회가 함께 네. 수기해 가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은 그 신도들은 나중에 탈레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레반이 될 아니 수가 있다. IS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무시할 일 아니에요. 예. 실제로도 그 코로나 그 국면에서도 온갖 음모론이 나돌면서 뭐 교회를 죽이려고 저렇게 방역을 핑계로 그 모이는 인원수를 20명 미만으로 줄여놨다. 아. 이런 얘기들이 아주 팽배했거든요. 유명 그 교단, 대형 교단 목사들도 그 총회장도 그 주장에 쉽게 동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 개신교회에서 지금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래도 그 한국 개신교 안에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목사들조차도 이 중국 음모론 심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계몽령 맞지 않느냐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몽령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MBC 기자 출신의 조정민 목사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뜨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결국은 이 나중에 뭐 이게 정리가 된다고 탄핵이 되고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지하거나 극우 세력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게 또 앞으로의 또 과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을 네. 이제 선동하고 있는 세력은 아마 대선 때까지도 이 동력을 유지하기 계속 할 위해서 것 같아요. 뭐 탄핵 반대 이 그래서 또 동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올라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예. 지금 보십시오.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 1위가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입니다. 지금 예. 정광훈 세력이 그 극우 기독교인 세력이 접수를 했어요, 국민의힘. 그래서 김문수가 아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다고요? 예, 그 광장을 가득 메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 뭐 가장 값비싸게 쳐주는 것이 현물입니다. 현물. 눈에 돈이다, 보이는 것. 돈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막 광장을 가득 메우고 다들 전광훈 중심으로 이렇게 만세하고 돈을 내고 이걸 봤는데 어떤 현실 정치인이 이 상황을 부정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종인 씨가 대선 때 참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요? 씨가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치고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당의 중도화를 위해서 애써왔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근혜 탄핵 당한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당내에 전광훈 추종하는 세력들 다 몰아냈고 그리고 5.18 등 그렇죠. 광주 가서도 무릎 꿇고 사죄했고요. 지금 보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인데 그게 대단했네요. 그 안에서 보면. 우리는 뭐 네. 이제 말하자면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은 네. 뭐 위선이다, 네. 저거 쇼다 이러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도에게
지지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까지 그 밑바탕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만들었다. 김종인 씨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놨던 중도 정당 이미지는 싹 사라지고 극우 정당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국민의힘에게는 또 뼈아픈 교훈을 줄 겁니다. 중도를 포기하고 극단으로 갔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마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또 한번 모시고 또 전광훈 또 이런 분들 또 얘기를 하게 한 되면 5달 뒤에. 뭐 아니요. 금방 또 지난 모실 5달 전에 모셨어 나를. 그때 뭘 맞추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김용민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놓기 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됩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1침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에 탄핵 반대 집회가 특히 뭐 전국에서 좀 열렸지만 광주에서 열렸어요. 네. 뭐 그 또 광주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도 있긴 있었는데 그 집회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이제 광주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원정 부대로 주로 특히 이제 광주 쪽에는 지지세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원정 부대가 아침 새벽부터 뭐 와서 있었다고 기차 그러고요. 뭐 버스 대절해서 버스 갔다고 대절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광주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를 더군다나 5.18의 현장을 이런 탄핵 반대 집회에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혹시 충돌이 우려가 됐었는데 큰 충돌은 안 일어났습니다. 예. 뭐 조그만 건 있었는데 그리고 역시 광주 시민들이 2배 이상 모였더라고요. 네. 모여가지고 또 이제 탄핵 찬성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서 하든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의견만 내라. 거기서 뭐 폭동으로 가거나 이러면 네. 안 되고 다만 거기서 나오는 의견 제시 같은 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뭐 헌지를 쓸어버리자는 등. 예.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다 준동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특히 거기에 이제 사실 지난 토요일 날은 울산에서도 열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는 또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발언의 힘이라는 게 하나 누가 세게 얘기하잖아요. 점점 세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더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을 또 자꾸 하면은 거기에 현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 또 광주에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뭐 이번 주는 또 계속 탄핵 심판 계속 진행될 겁니다. 네네. 또 주말 되면 또 탄핵 반대 집회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단 또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하면 10차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추가 변론 지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워낙 화요일 날 거의 최종 2시간씩 네. 최종 증거 심의한다고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최후 변론 비슷하게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 네.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저는 최종 변론이 한 번 더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주에. 네. 근데 아마 더 이상 느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네. 이제는 거의 뭐 끝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저는 사실은 저기 대선 날짜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5월 14일. 5월 14일. 뭐 왜냐하면 너무 빨리 수요일인데. 너무 빨리 수요일이니까 너무 빨리 나면은 5월 7일 날 해야 돼요. 근데 5월 7일 날 하면 5, 6, 7이 노는 날이거든요. 더 좋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6일 또 노는 날. 6일이. 어제 초파일. 어린이날 초파일. 그다음에 선거. 그래가지고 연휴가 닷새가 이어지니까. 갑자기 힘이 탁 날라가. 제 개인적 생각인가요? 그러면은 근데 또 예.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7일이 별로 좋은 날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걱정했는데 약간 늦어지면은 14일로. 14일. 그게 더 여러 가지로서 맞는 게 아닌가. 그럼 타이밍상으로는 이제 2월 20일 날 10차 했고 한 번 더 한다면 25일. 25일이거든요. 그럼 3월 한 10일 정도 그 무렵에 3월 14일 날 할 겁니다. 선거가 되고. 저는 3월 다 정해놨습니다. 속으로. 그러면 5월 14일, 60일 되는 5월 14일 날 3월 14일 날 헌재 판결 그다음에 저기 그럴 거라고 말씀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은 완전 이제 완전 절로 갔어요. 개엄 완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제가 걱정해 줄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어쩌려고 저럽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탄핵 인용 끝나고 나면은 어떡하려고요? 그때 바로 뭐 저기 윤석열이 탈당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명 조치도 안 하고 어떡할 거야? 같이 갈 그러면 건데. 자기 지지자들한테 예. 그럼 이제 일단은 뭐 반대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출구 전략 아니에요? 하나도 없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기적. 윤석열은 대통령은 너무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국힘은 완전히 아까도 뭐 정강훈 집회 얘기하고 네. 그러지만 이른바 극우 이쪽애들한테 너무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으면 네. 지금 그냥 김문수한테 김문수가 됩니다. 네. 갑니다. 어떤 상황을 하든 간에 김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 전당대회 룰을 언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큰일이야. 그 구구라는 게 네. 많아봤자 뭐 20% 30%가 안 되잖아요. 20%일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네. 선거를 대선을 한다면 중도층을 잡아야지만 네. 가능한데 네.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뭔가 그리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싶기도 여러 하고요. 가지 편견이 심한 그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에서는 여전히 65대 35, 그러니까요. 7대 3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솔직히 계엄이 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탄핵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위반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류 중에 네. 많은 수가 계엄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계엄을 할 수는 설명-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는- 절차나 이게 다 위반했다고 다 생각하시는 분 위반했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예. 그러니까 법치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만약 돌아온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냐. 나라가 뭐 노상원의 수첩이 그대로 실현될 거 아니겠어요. 다 죽어요. 500명 우리는 ABCD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아예 저는 그래도 뭐 알파벳 그런 급수도 아니니까. 알파벳 24자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저는 뭐 급수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하면 불복을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끝까지. 불복을 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불복을 하면 나가서 폭동을 하거나 뭐 운운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공권력으로 다 잡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지금 뭐 완전히 그거야말로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란 그게 제3의 내란이 되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윤석열 하야설이 제기가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그거는 택dom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제일 하고요. 먼저 나온 예. 게 김대중 조선일보에 김대중 아마 사설이 아니라 칼럼에선가 나온 칼럼에, 거 하고 김대중 칼럼에서. 그다음에 네. 월간조선 출신의 조갑재 기자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네. 그게 일종의 출구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이다. 근데 하야해라 차라리. 예. 뭐 하야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네. 그게 법적으로는 잦은 사태인데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사퇴 못 수리가 안 돼요.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수리가 안 그렇게 돼 되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빨리 지금 출구 전략을 찾아주고 싶은데 지금 한쪽에서는 윤석열한테 너 빨리 좀 마음 좀 정리하고 바로 탈당을 하든지, 탈당하든지. 아니면 하야를 한다라고라도 제스처라도 취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본인은 안 한다는데 본인 이기신다는데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각된다는데. 아직까지도. 자, 하여튼간에 그리고 지금 판단이 인권위가 안 돼.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되니까 김용현, 여인형 이런 사람들도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위에서 수괴가 그러면은 우리는 똘만인데 우리까지 구제해 달라고 그러는 거겠죠.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권익위는 예. 영부인 구제해 주려고 그 난리를 치고 네. 인권위는 내란 수괴 옹호하려고 들고 이거는 뭐 완전히 나라의 온갖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왜 12월 3일 날 느닷없이 이 계엄 선포를 했느냐, 내란을 일으켰느냐,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명태균 황금폰, 특히 김건희의 치명상을 막기 위한 계엄 선포였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셨어요.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일단 12월 10일 날 네. 김건희 특검법이 거의 통과되는 거로 다 봤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명태균 특검도 같이 그 안에 있었고.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게 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12월 2일 날 그때 벌써 이미 네. 지금은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에 들어있는 녹취록 지금 다 풀었어요. 네. 그때 다 풀었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풀었죠. 그게 예. 청와대 죄송합니다. 용산에 용산.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황금폰을 그대로 푼다는 이게 야당한테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난리가 난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준비는 게 쭉 아닌가. 했지만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그때쯤에 그래서 잡은 그럼에도 것이다. 불구하고 네. 저 같으면은 6일 날 했겠어요. 12월 6일이면 금요일 날. 아니 왜냐하면은 예. 아무리 그래도 화요일 날 저녁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때가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고 의원들이 있을 텐데 서울에 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상당히 무속적인 게 작용했을 것이다. 거기는 또 날짜 잡는 거는. 날짜 네. 잡는 거는 그랬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되게 아쉬운 게 네. 이게 이제 헌재에서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는 끝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야당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 채택이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게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다. 뭐 이런 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유가 알려져서 헌재에서 판결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겨우 나왔다는 게 개인적인 동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진술밖에는 없어서. 김봉식이 얘기했습니다. 네네, 개인사 그렇습니다. 때문에 했다. 개인사 때문에 예. 했다. 근데 개인사면은 윤석열의 개인은 딱 하나입니다. 둘이 있잖아요. 본인과 김건희 그렇죠. 딱밖에 없거든요. 그럼 뭡니까? 본인 얘기 아니면 김건희 얘기겠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게 그 뭐라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그러죠?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거, 조태용 네. 국정원장하고 김건희하고 문자를 계엄 그날 문자를 했었어요. 아니 그날 직전에. 아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국정원이 명태균 그 무슨 녹취나 이런 거에도 관여됐나? 이런 것도 아닐 테고. 그다음에 뭐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는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얘기하는 게 조태용 자신이 계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른바 총책이 좀 이렇게 뭐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국정농단이죠. 아니 왜 그걸 해요? 둘이 뭔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미국 대사가 네. 그랬잖아요. 네, 주미 대사를 했었죠. 주미 대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외교 안보실장인가 뭔가. 하다가 아니 그때는 뭐 그래도 조금 얘기할 수 있다고 쳐요. 외교에 관련된 거. 국정원장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문자 보냈던 시기도 좀 문제가 되고. 글쎄요. 하여튼 다 이게 지금 김건희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관련된 조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지금 김성훈이 지금 구속영장 계속 막히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비선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건희 주변에 있는 라인들은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못 건드린 사람 김성훈 차장. 세 번이 지금 세 번 올라갔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조태영. 예. 뭐 제대로 조사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노상원.
뭔가 무속으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계속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답니다. 근데 노상원 이번에 수첩 나온 것도 내용을 보면은 네. 물론 수첩이 바로 증거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에 근거해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거 안 안 하고서는 하는지. 그냥 바로 기소해 버립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기소장에도 보면은 뭐 군에 관련된 것만 음흠. 손발만 딱 써놨고 나머지 누가 기획을 했느냐. 음흠. 검찰이 개입했느냐,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 아니면 정말 김건희라고 하는 비선 라인이 개입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힌트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검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는요, 예. 저는 정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거 뭐 형사법에 가가지고서는 저기 할 수는 있죠, 당연히. 네, 찾아볼 나중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첩 노상훈 수첩 얘기하셨는데 거기 뭐 삼선도 나오고 후계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 후계자가 김건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후계자를 정해놓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3선씩이나 해놓고 나면 독재자 소리를 듣는데 예. 이유를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도 아직 살 날이 더 남았을 테고 그다음 김건희는 아직도 살 날이 더 남았을 많이 텐데 남았고요. 예. 그러니까는 후계자를 정해놔야 될 텐데 그때 아마 옵션 중에 하나가 김건희였을 김건희다. 거고요. 제가 왜 그 얘기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와서 하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항상 윤석열과 예. 김건희의 모델이 예. 젤렌스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 그걸 해야 그러니까 전시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돼야 그러니까 임기를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젤렌스카가 되면은 온 세계에 또 외교 사절단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다가 그러다가 무슨 공직 같은 거 하나 맡다가 네. 그러다가 다음에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슬프지만 상황이 비슷해요. 아니, 전쟁 일으키려고 했었고. 그럼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지만 아니 뭐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가능하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는 후진국에서는 그렇게 독재하다가 와이프가 한테 물려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직인가 총리직을 그리고 물려준 나라가 있어요. 본인은 통일 있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마 그게 뭐 꼭 대통령이 되겠다 이상보다도 권력을 계속해서 쥐고 있고 그러니까요. 싶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력욕은 윤석열 못지않게 김건희의 권력욕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김건희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좀 명태균 같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하면서 명태균에 대한 공익 제보자 요건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데 예. 조건을 많이 붙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강혜경이나 네. 또 거기 연구소장의 공익 제보자는 취소해달라. 뭐 이러면 이쪽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명태균은 이른바 양날의 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주고도 싶지만 저쪽에 원한도 있지만 또 저쪽에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준석 지키려고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랬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기대는 척하고 이상한 증거 들이대고 이게 나중에 공작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다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 네. 공익 제보자를 민주당에서 보장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검찰이 확보한 것만을 오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사 결과도 나올 것 같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오니까 오늘 이제 두고 한다니까. 봐야죠. 특히 이제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여기 더 문제되는 게 오세훈, 홍준표 등등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안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안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명단 준 거라든가 또 예전에 네. 선거했을 때의 도움 준 거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을 테고요. 오세훈 시장이 아주 껄끄럽겠더라고요. 뭐 만난 것도 단서가 뭐 확보된 아니 것 같아요. 본인은 오세훈 예. 시장은 자기가 한두 번 만났다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이번에 벌써 뉴스가 나온 거 보면은 뭐 4번인가 6번인가 더 본것 만났다 같아요. 예, 그러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 아니 나경원보다 더 잘 나오는 조사 만들어 달라. 예. 그렇다는 증언까지 나오. 아니 그게 아니 무슨 그거 보도한 신문에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닐 거 아닐 것 아니에요. 같아요. 어딘가 예. 녹취록에 그게 있으니까. 만들어달라 난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 돈 네. 안 줬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다 똑같아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범죄예요. 그리고 네. 이거는 정치자금법에서 쓸 네. 수가 없으니까 네. 따로 후원회장 통해서 주도록 하겠다. 네. 왜 오세훈 시장 입에서 그러니까요. 나왔다 그러면은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확인된다라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뭐 여지 없죠. 대선이나 그러면 앞으로 좀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뭐 건가요? 기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뭐 기소돼도 대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음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 그 생태탕 네. 그 양재동 가서 뭐 했던 것도 현장에 갔지만 네. 기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는 뭐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번에 국힘의 대선 경선은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기 대선 지금 사실 5월 14일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네. 다들 뭐 국민의힘은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은 또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반대하는데 쏙내는 또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네. 김문수도 그렇고 네. 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김문수가 계속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기 대선 뭐 하게 되면? 지금 룰대로 가면은 김문수가 되니까 특별하게 더군다나 지금 룰대로 윤석열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네. 난 김문수야 이미 벌써 한번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오세훈은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해서 싫어. 홍준표는 벌써 배신했어. 원래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까지 한동훈이 지금 등장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SS 글 등장할 때 썼습니다. 아니 네. 등장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아, 본인도? 왜냐 본인도 정치적인 생명을 어디서 지금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 명태균 특검법이나 명태균 녹취로 인해서 네. 저 오세훈, 홍준표 다 날아간다면 그러면은 한동훈한테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예. 생길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지금 근데 국민의힘 뭐 한동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은 지금 정치적 생명을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는 정치를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어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금 다들 당권에 그 다음 사람이 당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지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저는 솔직히 네. 이번에는 정말 국힘에서는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탄핵에 찬성하는 거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그러면 네. 거기서 저기 뭐 어떻게 후보를 냅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면? 걸 계속하면 반대하면 또 어떻게 후보를 냅니까? 후보 내는 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 바꿀 거거든요. 비대위원장 바꿨는데도 시간 걸리고 뭐 하든 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4주 남았거든요. 예. 3월 14일까지. 예. 4주 남은 동안 출구 전략 세우라고. 글쎄. 안 저는 그냥 세우는. 관계되는 사람은 자기들도 속을 끓이고 있어요. 어떡하냐 알겠죠. 이거를. 속마음은 다 우리보다 저보다 더 잘 잘 알아요. 알겠죠. 탄핵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반대로 네. 행동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가령 뭐 나경원 대표도 말도 안 되는 요새 강성 발언하고 뭐 운운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든지 극우 지지자들의 조금이라도 지지를 얻어서 당내 경선에서 도움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일이에요. 국힘 자체가 그렇게 붙잡혀 있으면은 저 같아도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붙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딥니까 그게?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도 조금 짧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도 했지만 잘사니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집 팔지 않게 하겠다. 요 측면 또 국민의힘도 네, 비판하던데요. 어떻게 하여튼 보십니까? 목사니즘이 너무 없어 보여서 조금 이름 자체가 잘사니즘. 있어 보이는 잘사니즘이라고 용어가, 그러고 예. 박정희 대통령 구호도 생각난다 그러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잘사니즘. 왜냐하면 우리가 네. 지금 긍정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제가 정해놨던 원칙이 있거든요. 완화는 필요하다. 완화,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완화는 필요한데 저는 저 자식 세대한테 완화해 주는 거는 전
완전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대신 배우자한테는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집이라도 하나. 왜냐하면 요새 상속세 내려고 그러면은요 아파트 팔고 어디 딴 데로 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와이프가 그 저기 와이프든 남편이든 그거 뭐 일찍 떠나보내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18억이면은 대충 다 구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에서 반대하는 거는 여당에서는 이제 지금 50억 이상이 50% 아니에요. 네. 30억 이상이죠. 30억 네, 이상이면 30억, 50%. 30억에 50% 이상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40%로 내리고 뭐 50억 이상으로 하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최고 구간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조세는요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해요. 양극화를 막자. 그 다음에 가령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를 인정하는 건 해주자.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실은 인정해줄 것까지는 인정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바른 좋은 방법이다.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 되게 하여튼 국힘은 반대하는 게 웃겨.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뭐라 거짓말이래. 아니 거짓말이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 그건 표현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 이거는 무슨 제스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왜 거짓말이라고 그래? 되게 웃기는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데. 이재명이라는 말하고 헌재 공격하는 거하고 아유 뭐 하여튼 눈이 뒤집혔어요. 납득이 이런 잘안 것밖에 된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표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